학생 자치의 핵심인 총학생회.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의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제38대 총학생회 선거의 후보자 부재로 선거가 무산됐음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는 학생 대표의 부재 속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란 학생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 자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대표 기구인데요. 학생들은 비대위 체제 시 발생할 행사 축소와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느끼는 이러한 우려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저희 SCBS는 이 질문에서 시작하여 비대위 체제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위기를 집중 취재해 보았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따른 위기 상황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학생지원팀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지원팀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총학생회 체제일 때랑 비대위 체제일 때에 따라서 본부에서 배정하는 자치행정지원금 전체 규모에 혹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학생회가 없어가지고 예산의 규모에 차등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체제에 따라서 편성 기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진 않을 거고요. 저희 학생 올해랑 비슷하게 아마도 내년에도 예산 지원은 해줄 거예요. 그리고 대동제나 단과대 축제 같은 행사 진행 시에 비대위 체제일 때도 총학 수준의 교비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근데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가 1년에 가장 크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보통 학생 축제니까 당연히 그 축제 예산을 가장 많이 배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여도 축제를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다면은 저희 당연히 예산 지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학생지원팀과의 인터뷰 결과 학교 본부가 자치기구에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나 원칙은 운영체제와 상관없이 동일했습니다. 운영체제보단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에 따라 예산 사용에 허가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인데요. 즉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고 해서 예산 자체가 삭감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 배정의 차이가 없음에도 총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예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한 첫 단계로 비대위 체제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학생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약 66%의 학생들이 비대위 체제 운영이 학생 권익 대변에 심각한 위기라고 답했습니다. 비대위 체제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학우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선출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자는 비대위 내부에서 선출하여 그 방식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학생 전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선거 절차가 생략되면서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1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내부 투표를 진행하여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제1대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위원회는 학생 전체 투표의 부재 속에서도 내부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민주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출 방식이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시기구라는 한계를 지니기에 학칙상 총학생회와 동일한 수준의 의무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분야의 교수님을 만나보았는데요. 어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현상 유지의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 책임 있는 일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단은 임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그게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나름의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책임도 있고 동시에 권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 일정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거를 또 구성원들한테 다시 이렇게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또 이 학생회라고 하는 단체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거나 그런 역할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는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학생자치라는 차원에서 비대위는 어찌됐건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거고 총학생회가 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 방향이 되겠죠. 이렇듯 비대위 체제는 실질적인 업무 추진에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반면 총학생회는 대표성을 지니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26일 공고된 등록금 인상 부결안은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2025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본부는 2026학년도 등록금 추가 인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37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재적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99.2%는 등록금 추가 인상에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럼에도 2025년 10월 22일 학교본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전 학과 등록금 3.1% 인상안을 제시했는데요. 동시에 학과별 등록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계열에 따른 차등 인상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학교 측의 움직임에 제37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해당 오프라인 간담회에서는 등록금 인상안에 맞설 실질적인 대안을 학우들과 공유하고 지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교 측에 전달할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외에도 제37대 총학생회 소망이랑은 교학협의회를 통해 학교 본부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협의 과정과 학교 측의 답변도 서기록 형태로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학우들에게 협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투명한 행보는 학생들의 신뢰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26일 제5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 부결이 확정되었는데요. 특히 본 사례는 학생자치기구가 실질적인 협상 주체로서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 저지 사례를 통해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총학생회라는 공식 대표 기구가 부재했다면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학생회의 역할이 학생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학생 자치의 전반적인 참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자치기구의 저조한 지원율을 들 수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나 공예과를 비롯한 대부분 학과의 학생회에서는 단일 후보가 출마하거나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저희 SEBS는 학생자치기구의 참여저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자치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4.5%에 달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36.1%는 취업 준비와 스펙 쌓기로 인한 시간 부족을, 26.7%는 학생회 활동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개인주의가 있는데요.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학 내 개인주의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회 활동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이점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높아졌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영어영문학과 학생회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과 활동이 뒷전이 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의 시간과 성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회에 할애하는 시간을 본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개인의 효율과 실익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인식은 기업의 채용 결정 요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인턴십과 같은 직무 경험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이 리더십과 같은 추상적인 역량보다 실무 경험을 우선시하면서 학생회 활동의 취업 경쟁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회 기피 현상의 원인은 취업 경쟁력뿐만이 아닌데요. 학생들의 낮은 행사 참여도가 유발하는 효능감 저하와 심리적 허탈감 역시 학생회 기피 현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학과 행사에 대한 학생분들의 참여도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인데요. 학생분들께서 학과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실 뿐더러 실제 참여율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들이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마음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참여율과 정치적 효능감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한 행사에 학생분들께서 참여해주지 않으시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 효능감이 크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회 주간 행사의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은 학생회 소속 부원의 효능감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학생 자치 참여 저하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 생활 전반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13대 총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총학생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데요. 지난 총장 선거 당시 제34대 총학생회 찬란으로는 총장 선거행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것인데요.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총학생회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서면 인터뷰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거대응 TF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학생 자치가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 상황을 학생 자치의 중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조적으로 정식 총학생회에 비해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우들의 직접적인 선출로 구성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 측면에서도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는데요. 학생 자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식 총학생회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학생 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학과 학생회마저 비대비 체제가 되는 등 학생 자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6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융합보안공학과는 연장투표 진행 기준인 투표율 40%를 넘기지 못해 선거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어국문학과와 바이오헬스 융합학부, 그리고 화학에너지 융합학부와 의류산업학과 또한 개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 학과들은 개표 기준인 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표 참여 독려를 지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가 출마한 모든 단과대와 과학생회가 출범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과에서 50%를 웃도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생자치 전반에 대한 참여율 저조 현상은 학생자치의 위기를 보여주는 결과이자 동시에 학생사회의 참여 구조를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측면으로 나눠서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인식 자체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내가 적극적으로 이 우리 학교 또는 이제 이 학생 자치에 관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라는 생각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뭐 성신의 한 구성원 이렇게 생각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체로서 인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다. 무슨 반장 선거 하듯이 그냥 여기에 좀 인식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뽑고 그냥 그들이 잘할 것이고 나는 좀 뭐 그냥 약간 방관자처럼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는 나는 어디까지나 이 단체의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단체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소속된 단체가 과연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찰하고 발언하고 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각각의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대표를 뽑는다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이 학생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운영되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그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과연 지금 현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현실에서 학생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냐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것, 그러니까 새로운 역할, 조금은 미래지향적이고 그냥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말 미래의 학생 자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그 구성원들이 학생들에게도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인데요. 비대위가 제 역할을 다하고 내년에 정식 학생회 출범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 사회의 끊임없는 참여가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학생 자치를 누가 대신 해주는 일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투표와 참여, 그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때 비로소 학생 사회는 의사결정의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학생 자치를 이름만 남은 제도로 남길 것인지 실제로 작동하는 공동의 의사결정 구조로 지켜낼 것인지는 결국 학생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요. 저희 SEBS는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사회가 침묵이 아닌 참여로, 방관이 아닌 책임으로 학생 자치의 주체성을 다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